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뭐, 이뇨한 위원장, 이 보도에 따르면 뭐, 제목을 보면 뭐, 가끔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 저 제목 좀 세다 그러는데요. 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세게 나오니까.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은요, 지금 쿠데타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과 사전에 이 귀띔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야말로 쿠데타적. 쿠데타가 뭡니까?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체제 변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있는 이 공천 관련 룰들, 이거를 전면 다 뜯어 고치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우리 국민님이 내년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위기심의 반론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당사자들은 지금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하라 라고 하는 영남 중진들, 또 3선 이상 같은 여건에 나오지 말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대예요. 특히 수도권 중진,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하고 3선 이상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뇨한 위원장이 할 말은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윤핵관들은 이제 윤핵관들이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손을 누가 키우느냐. 그런 반면 뭐 윤핵관이라는 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여하튼 최고 측근 중에 하나인 이용, 아니 뭐 수행실장 했으니까 선거기간 내내 옆에 24시간 붙어 다니는데 뭐 그만큼 더 측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용 의원 하남에서 최근에 뛰고 있다. 여러분들 뭐 저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오라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겠다. 그런데 저 지난번에 또 누구도 뭐 그러네, 하라는 대로 하겠다. 아니 언제부터, 아니 그 정도로 국회의원 배치까지 다른 사람이 소신이 없어요? 나오겠다 욕먹더라도, 아니면은 나는 안 나오겠다 딱 해야지. 바람 부는 데를 휘날리겠다, 이렇게 줏대가 없어하고 되겠어요? 차라리 입을 닫든가 그래야지. 왜? 측근이 아니면요, 측근이 아닌 사람들은 얘기해도 뭐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측근인 사람들 얘기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다. 더군다나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그러면 안 하겠다 딱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뇨한 이거 하지 말라는 건 당 지도부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하지 말라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 의원도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요럴 때는요, 뭐 사람 스타일 뭐 이 성격이 다 다르죠. 저 같으면 안 한다 딱 해버립니다. 한 번 했으면 되지 뭘 두 번, 세 번 해요. 본인 아니면 뭐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집니까? 예, 세 번은 한 사람들도 같은 지역에서 연속 세 번 한 사람들 그만하십시오. 항상 제가 돼. 표에 등가서. 왜 지방자치단체들 아마 3선을 금지시키냐. 이게 국회의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거예요. 예. 그거 무서우니까 헌재 이런 데서도 그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예, 헌재 판결을 다 못내. 그거 다 국회 눈치 보고 한 판결 아닙니까? 뻔한 거죠. 아니, 왜 똑같은 표를 던졌는데 국회의원들은 5선 6선까지 해먹고,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계속 자기 아버지 대 이어갖고, 예? 이런 인간들 다 싹 쓸어버려야 돼, 이번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런 사람들 지금 한둘입니까? 자, 그래서 3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서 해먹은 사람들은 이번에만큼은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신망이 있으면은, 그 정도로 신뢰 있는데 한 번 안 나온다고 다음에 안 됩니까? 배지 안 달고 더 열심히 봉사라 이거예요. 5선 6선 해먹을 정도로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역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나머지 4년간은 백의종군 죽어라고 뛰어요. 배지 다른 것보다도 배지 안 달고 4년을 더 죽어라고 뛴 걸 유권자한테 인정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9선도 가고 100선도 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갔는데, 논의가 제가 좀 흥분을 좀 너무 다해요. 제가 너무 이 다혈질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이렇게 이런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걸 보면 저도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핵심이 어제 5가지, 뭐 보도에 따라서 4가지라고도 하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5가지가 맞아요. 5가지가 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 3가지, 당 지도부 그만 나와, 바꿔 나와, 이렇게 일단 나오지 말라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중진들 그만 나와, 아니면 바꿔 나와, 여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 말라는 누구냐, 윤핵관들은 나오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윤핵관이라는 말 뭐 그 자체에 뭐 호불호가 있지만, 여하튼 뭐 우리가 통상 제일 안 듣기 쉬운 게 윤핵관이잖아요. 그래서 윤핵관은 뻔한 거잖아요. 장제원, 권성동,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철규,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철규는 신윤핵관에 속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까지가 윤핵관으로 지금 분류가 돼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용은 윤핵관으로 분류가 안 돼요. 가까운 측근 이렇게만 되지. 그래서 통념적으로 윤핵관, 이 대통령을 사랑하거나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지근거려서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만 나와라. 이게 이제 인용환 위원장의 지금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 반응, 요거를 좀 세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리 내부의 문제점, 내부의 논의 동향, 요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이제 지피지기, 너도 네 것도 알고 저 것도 알고 아군 것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제 방송은 공정한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취약점 이걸 갖다가 뭐 방송 안 한다고, 제가 저렇게 한 방송에서 안 한다고 모르고 이런 거니까 일제히 똑같이 방송해야 돼요. 우리 내부의 지금요, 우리 내부의 말하자면 약점, 취약점,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난리가 났다, 윤핵관들. 근데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죠. 냉정하게 판단해 봐라. 이런 희생이 없이 과연 누군가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목숨을, 이순신 장군의 그래서 생직사라는 말이 그냥 말로 이순신 장군이 무슨 시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소설가입니까? 장군이잖아요. 장군. 적에서 싸웠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요, 일본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일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금 이재명과 그 일당 친명계 민주당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려고 다루더니까, 법치주의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적대세력이나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보면 무슨 뭐 감정적으로 이 앞장서서 적대감을 갖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총선은 어차피 총선은 5월로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영화, 한국말로는 이제 영화 게임이라고, 정치학에서는 제로섬 게임, 영화 게임, 한국말로 영. 하나는 100점, 하나는 0점이에요. 너는 55점 뭐 가져가고 45점 내가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임은 전쟁에서의 게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적이라고 봐야 돼요. 총선과 관련해서만큼은. 총선이 아닌 데에서는 우리가 협치의 대상이죠. 북한과 똑같아. 김정은이는 없애야 할 적이야. 그런데 북한 주민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이거는 이제 포용의 대상. 통일을 같이 해야 할 통일 주도 세력. 그러나 김정은이는 통일 방해 세력이죠. 똑같아요. 지금 민주당 특히 친명계는 적이에요. 적. 예. 이런 뭐 항상 얘기지만 이재명 같은 인간을 제가 요새 좀 사람들 좀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재명 인간을 갖다가 그 정리 하나 못하고 이재명이 좋아하는 인간들은 이게 사람이냐 XX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방송도 더 세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명 뭐 이재명이 얘기할 때 그게 우리 국민의 감정입니다. 예, 그래서 인용환 위원장 요거 이 발언, 뭐 제가 그래서 이제 5대 혁신안, 우선요, 제가 또 서설이 너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참나. 자, 1번 당 지도부 중진 친윤들 총선 불출마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해. 네 지역구에서 나오지 마. 딱 이거예요. 의원 숫자 10% 감축.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 그 다음에 당원 당규 명문화. 왜 그러냐. 이 불체포 특권을 하면 이거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 각자가 나는 포기할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고, 당원으로 이거를 명문화해라. 민주당이 이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결의해놓고서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요거를 공격하는 거고,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이건 뭐 김기현 대표의 이건 뭐 딱 저기 아닙니까? 소신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데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되지가 않아요. 예, 법으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이거 마찬가지. 구속시 전면 박탈. 이거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하위 20%는 이제 좀 점수를 낮추니까 당연히 공천이 배제되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센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중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수도권 출마 불출마 요게 제일 민감한 거예요. 이게 본래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한 가지 빠진 게 말이죠. 3선 연임 동일적 출마 금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혁신의 내부에서도 난리가 나는 바람에 요거는 아예 최종적으로 권고사항에조차도 못 넣었어요.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거 내 뱃속 챙기기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은요, 국회의원들 사람 취급 안 해요. 지금 밥 먹고 봉급이나 타먹고, 예? 보좌관들 일이나 시키고, 예? 제대로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이렇게 보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예, 이게 과연 몇 명이 되나. 특히 민주당 의원들. 이 의원들 인정 받습니까? 그래도 국민의원들은 여권이니까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는 거. 거의 대통령 배우 뒤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노력 이런 거 눈에 보이지만 민주당은 지금
전부 다 한 100명 빼놓고는 전부 이재명 방태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 그래서 요게 제일 지금 아주 불폭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프지만 꼭 받아야 할 치료. 3선 넘게 됐으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제일 민감한. 그래서 요거는 아예 결론을 아직 내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권고사항에조차도 못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인사들의 반응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 가지로 조금 천차만별일 수도 있지만, 예. 자, 우선 이제, 이 본인이 본인 이름을 걸고 얘기한 분들, 김기현 대표,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이제 친윤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혁신의원들은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 못할 수 있다. 영남 중진을 수도권에 보낸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앞으로 손 누가 키우냐. 그리고 또 다른 친윤 핵심 혁신위원장이 쇄신 분위기를 일으키려 개인 의견을 내질러 본 것 같다. 영남 중진 중에 서울 나와서 당선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몰살시키겠다는 것이냐. 불만이 있는 거죠. 중진의원들은요. 혁신위가 중진을 갖다가 단순히 구악 퇴물로 보고 그런 제안을 했다면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영남의 친윤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낼 자리를 비우려는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 그리고요. 일반 이제 당내 또 분위기 가운데는요.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인사 일부는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조만간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제2의 하태경이 나오면 다른 중진들도 거치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총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혁신의 이 권고는 잘못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만약에 친윤계 이런 영남 지역 중진들이 빠지면 그 자리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에 있는 원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물려날 것 아니냐. 이 연쇄 도미노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밀려나는 희생이 되는 측면이 있다. 요거는 바람직한 거냐, 이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윤핵관 분위기 중에서 익명으로 대통령과 친하다고 내보내면 누가 헌신하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뭐라고 반응할 상황은 아니지만 혁신의 제안을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추이를 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무대용이다. 예. 다만 이용 같은 의원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용. 여러분들 이용 의견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용 의견이 그래도 신선한 출격으로 보여요. 난 나가지 말라면 나가고 안 나가고 나가라면 나가겠다. 그나마 최초의 반응이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철규 의원은 이제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의 이 발령을 받았죠. 그리고 이 홍준표가 제일 좋아해요. 자, 홍준표는 뭐냐? 큰일 났네. 장제원, 이철규, 그 다음에 김기현 이런 그 인물들.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그동안에 되게 싫어하던 적대감을 표출했던 대상들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신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도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희생과 결단을 보면은요, 현역 의원만 따지면 지금 이제 이 혁신위가 요청을 했는데 이 희생 결단을 요구받은 숫자는 이 현역 의원만 따지면 36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111명 중에 국민의힘 3분의 1 규모. 그래서 당 사역인 김기현, 윤지옥, 유이동, 이만희.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는 김명민, 조수진, 김가람, 장해찬, 김예지. 그리고 중진은 3선 이상. 중진이 3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선은 윤지옥, 장제원 의원 등 17명. 4선은 권성동, 김기현 등 8명. 5선은 정진석, 주영 등 6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통령 가깝다. 그래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이 수군수군하고 난리가 났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그거 권고사항이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요. 한번 이름을 쭉 보시면 그만에 알죠. 4선. 자, 5선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4선 권성동, 김기현, 김학용,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그 다음에 3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이동, 윤영석, 윤재호, 이종배, 이채희, 이현승, 장재원, 조혜진, 하태경, 한기호 이런 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정리한 건데 23명.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숫자는 중앙일보가 이 분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한도 이 희생 대상자가 국민의힘에 39명이 되고 있다. 예.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분위기, 이뉴환 위원장이 쿠데타적 분위기, 예. 요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과 사전에 의견을 들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뉴환 위원장이 이렇게 쿠데타라고 할 정도로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요, 네, 바로 어젯밤에 그 이번에 이제 그만둔 강서 패배 이 그만둔 국민의힘 지도부 그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반주는 맥주로 반주를 했다. 뭐 이제 김기현, 윤재옥도 여기 뭐 다 앉아 있죠. 예. 자, 요 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만둔 분들 전부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뭐 이 무슨 뭐 다른 얘기보다도 여기에서는 주로 내용이요, 내년 총선 잘하자, 이렇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위주로 어제 만찬은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이가 드디어 아주 신나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참 이거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뉴환 위원장이 일종의 이제 불을 질러 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 불을 질러 놓고 지금 내부도 보글보글 끓고 뭐 어수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집중적으로 현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는 게 지도부와, 그리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이게 이준석이에요. 이런 인간들도 참 당대표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왜 이준석을 찍었어요? 지나간 얘기 해봐야 소용없지만, 제가 계양을 구주민들, 어떻게 경기도 시민, 도민들, 그리고 성남 시민들 어쩌다가 이재명 같은 인간한테 표를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주냐 했는데, 이준석이한테 표를 찍은 우리 당원들이 다 잘못된 거죠. 이런 인간. 아니, 설령 당대표직에 잘려났다, 징계를 받아서 징계받을 짓을 했잖아요. 만약에 징계받을 짓을 안 했는데 징계했다, 그러면 징계위원장 고발하면 되죠. 직권남용. 그렇잖아요. 근데 고발 조치 못 하잖아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준다니까 또 반발해. 반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용서해 준다니까 그냥 반발이 아니라 아예 창당을 해. 그러니까 홍준표도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한 번 가출했으면 또 한 번 가출할 수도 있어,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피는요, 한 번 이상한 피가 흐르는 사람은 그 피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못된 짓 하는 놈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조폭들, 그렇죠? 전과범들 계속 전과 저지르잖아요. 예. 한 번 착하게 살아온 사람 거의 영원히 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요, 3살 버릇 여득 간다고 그랬잖아요. 3살 버릇 여득. 벌써 이게 선견지명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아주 그 지혜로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모 잘 만나갖고 대한민국, 부모 해갖고 우리 조상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예,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해갖고 방탄 채우는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님도 이준석 같은 인간을 당대표로 찍은 거 갑자기 제가 논평하다 보니까 이거 반성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반성은 이준석이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개, 이건 시사저널 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냐, 자기 창당하는 거 카운트다운 딱 들어갔고, 이걸 끝까지 고하냐 안 할 것이냐, 아주 나쁜 X예요. 또 윤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요. 변수는 윤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야 이준석아, 내가 잘못했어, 너 하지마, 이러면 자기가 이제 접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서 2번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나는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거 못 믿겠다, 총선 이러면 진다,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지. 또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일종의 물귀실 작전을 쓰고 있는 이준석의 치사하고 더러운 이 머리, 이거 뜯어고치게 시키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이준석 나오는 거 무조건 공천을 안 줘야 되고, 주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 이런 인간이 여의도 가면요. 못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인간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인간이네. 예,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신당 창당 관련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으며 행동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하고 뭐 징계 해제고 그러니까 간땡이가 막말로 부었어요. 야, 나를 이제 무서워하는구나. 역시 내가 때리면 때릴수록 내 폴리티컬 이 정치적인 무게감은 커진 거야. 내 영향력이 이제 증명이 됐어.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징계를 풀어주고 이러면 이제 고마움을 느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이 통합 그렇죠? 통합에 힘을 실어갖고 총선에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내 이제 정치적인 주가가 딱 확인됐으니까 너희들 나 끝까지 말려봐. 끝까지 봤는데 윤 대통령 네가 나 안 말리고 배겨? 너도 나 말려야 돼. 왜냐하면 당까지는 지금 딱 들어왔잖아요. 당까지는 이미 뭐 대사면 결의해버렸으니까 이미 징계 해제 최종적으로 다 결론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은 뭐라고 시비 못하고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달라져라. 시종일관. 아니 이 인간이 그래 대통령을 꺾겠다고 지금 이거요 이뇨한 위원장이 쿠데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준석이 이 인간이 쿠데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유일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고 한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 이런 날짜는 이미 정해져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가 윤 대통령한테 폭탄 던진 거예요. 이뇨한 위원장이 쿠데타가 아니라 이준석이가 쿠데타는 거예요. 대통령을 정조준 우리가 직격 맹폭보다 더한 거예요. 칼 들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런 못된 인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지난달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노선이 100일이다. 크리스마스 전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이제 한 달쯤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게 공격을 하고 달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행보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준다면 그 원동력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다. 여권과 여당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입증하면 할수록 그게 명분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정당을 만들면 무조건 수권 정당을 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고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것이다. 예. 야, 혼자 당연히 넓게 가져가야죠. 넓게 가져가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예, 이준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 가출한 소녀 또 가출한 이준석이 또 이 짓 하잖아요. 그때도 윤 대통령이 지방까지 내려가갖고 아이고 대표님 우리 대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달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다른 대통령의 굴복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또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번 이제 영입위원장이 됐는데 요거 혁신 활동 끝났다. 예, 그 시간만 끌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 만난 거 이뇨한 위원장이 코리안 젠틀먼 했잖아요. 이렇게 코리안 젠틀먼 인격 평가를 한 건데 이 내용은 뭐냐?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 덮어버렸다. 왜? 유승민 의원이 이뇨한 위원장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으니까. 즉 대통령이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코리안 젠틀먼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내년에 국민의힘은 100석 미만으로 갈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이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실수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가면 더블 스코어를 기록할 수도 있다. 악담의 악담, 망언의 망언. 윤 대통령을 그야말로 총만 안 들었지 총된 쿠데타보다도 더 무섭게 딱 겨누고 있는 이준석의 이 더러운 이 성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거 뭐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한 5분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투표기 분류기잖아요. 이 투표기 분류갖고 쫙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건데 이거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 부정선거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지금 조선일보 칼럼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 교수, 역사학 교수. 이 송 교수가요. 어마어마하게 이 역사학 교수인데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는 게 무지개 많은 굉장히 박식한 그런 교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칼럼을 보면은 좀 신뢰가 많이 가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요 칼럼, 이 제목이요. 이제 조선일보 칼럼인데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세계 각국
지금 디지털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이겁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데 전부 중국이 개입한 거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선거에 그 부정이 개입돼 있어서 독일에서는 아예 지방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아예 선거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 선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근데 이번에 우리 한국 선거 아니 뭐 국가정보원까지도 이건 이 취약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지적까지 했는데 안 고치고 있어?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과 독일도 아날로그식 선거로 전환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디지털 선거 때려치워라. 수개표를 하는 길밖에 없다. 예, 요런 지금 논지로 이 칼럼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 논지야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논리 전개 과정에서 이분이 동원하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이 사례들, 요것이 우리한테 참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국가는 50%가 넘고 33%가 독재 국가지만 이 독재 국가에도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폐쇄적인 1인 지배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6%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 핵심은 뭐냐? 공명선거에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이 승복을 할 수 있는데 2022년도 11월 달에 독일 헌법재판소는요. 선거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해서 베를린 지방선거 전면 무효를 선고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선거는 어떠냐?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3명이서 합동 보안 점검을 했더니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 방법만으로도 투개표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렸잖아요. 자, 이걸 보면 과연 더군다나 선관위 개판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아들 딸들 전부 특채하고 이런 선관위 이거 양심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스템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때는 대선 캠프 문 캠프 특보를 갖다가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진인가 누구죠? 이런 인간들. 자, 그런 이 선관위, 그리고 또 재검표 현장에서 접힌 자국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는데 요런 이 선관위 투표 관리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관위는 갖다가 이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니까 형상 보건 투표용지를 썼다고 해명했는데 세상에 그런 종이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예, 요거야말로 부정선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하필 일부 투표지에만 그런 종이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 흔적을 없애려 했느냐. 그래서 선관위의 공적 실대는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과거 선거에서 외부 세력의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응답자가 무려 38.2%나 달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디지털 전체주의가 세계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급한 상황이고, 캐나다 정부도 2019년 21년 연방선거에서 중국이 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에 있고, 그리고 호주, 미국도 중국, 러시아 선거 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중국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지금 이제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민주주의 환상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독일이나 대만처럼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리면 된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투표가 끝난 투표소가 10분 만에 그 투표소가 개표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투표함을 옮길 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수개표 한다는 거예요. 수개표를. 예. 그래서 기표된 후보의 이름을 딱 부르면 발을 정자로 칠판에 결과를 적는데요. 어마어마한 이게 참 수동식 개표네요. 그리고 이 대만도 최첨단 디지털 강국인데 왜 직접 손으로 선거를 관리하겠는가?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개표가 선거 관리의 공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체주의 공격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민주주의가 최고의 방화벽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발 선관위 보안점검 뉴스 이미 전 세계에도 알려졌고 전산망에 뚫린 구멍이 다 드러난 마당에 이대로 다음 선거를 치르면
해킹 위험, 부정선거, 공적 불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국회는 서둘러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대만 모델을 따라 전면 수개표로 돌아가라. 개표 결과를 하루 이틀을 빨리 하려고 전산정비를 써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디지털 맹신이고 이거는 속동항의 미망이다. 독일, 대만처럼 한국도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고 힘겹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데 누군들 설마 그 정도 손품을 못 팔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재윤 교수의 이 칼럼 상당히 좋은 칼럼인 것 같아요. 자, 셔츠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좀 추운 것 같아서 이 우초를 입었어요. 예, 우초를 추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밖에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좀 다시 써야 될지 모르겠고 감기 안 걸리려고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